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가누경골, 기증누경골 비교해서 설명 가볍게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자가누경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누경골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양이 많고요. 튼튼한 지지력, 그러니까 많이 높이기 위한 이 비주 부분이죠. 거기다가 기둥을 우리가 보통 세우는데 그 기둥이 아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흉터, 보통 우리가 자가누경골을 채취할 때 보통 대략적으로 한 3cm 정도 채취하니까 2.5에서 3cm 정도의 흉터가 남을 수 있고요. 아주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흉터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뗐으니까 조금 아픈 거는 며칠간은 조금 불편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누경골로 수술하면 좋은 케이스가 있을까요? 이제 첫 케이스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 거 비중경련골, 기증누경골로만 해도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이제 코가 너무나 짧거나 특히 구축이 일어나서 짧아진 경우 길이를 많이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연골이 조금 튼튼한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또 아주 작고 타이트한 코를 환자가 많이 높이기를 원한다.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 코끝이 계속 떨어진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고려 대상이 이제 자가누경골이죠. 장단점을 비교해서 기증누경골을 쓸지 자가누경골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네. OX로 선택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X. 예.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가누경골은 재사용할 수 있다. 이게 좀 애매한 건데 대부분은 재사용이 가능한데요. 분명히 다른 병원에서 자가누경골을 떼서 수술했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별로 이렇게 힘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못 쓰죠. 아니 수술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이제 눌러봤을 때 힘을 하나도 코끝이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가누경골을 사용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자가누경골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상당히 많습니다. 자가누경으로 수술해도 교정이 힘든 코가 있다. 네, 있습니다. 사실은 코가 연골로만 된 게 아니라요. 뼈, 연골, 그 다음에 연부조직. 연부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살이죠. 피부, 근육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연골만 튼튼하다고 해서 모든 코가 다 예뻐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조직이 피부가 얼마큼 늘어나고 이런 거지. 그 어렸을 때 듣던 돼지 삼형제 있잖아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짓고 벽돌로 제일 튼튼하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겉에서 봤을 때 꼭 벽돌집이 튼튼하긴 하지만 예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자가누경골이 하나의 우리가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만능은 아니라는 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가누경골은 무제한 채취가 가능하다. X죠. 4번, 5번 떼는 사람은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떼어야 2번 떼는 건데 자가누경골이 한계가 있죠. 몸에 있는 거니까 아주 무한대로 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이들 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자가누경골이 없어서 그걸 못 떼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콧대도 자가누경골로 수술할 수 있다. 네, 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는요, 그 자가누경골을 보형물 형태로 통째로 깎아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안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와핑 현상이라고 쉬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이게 너무 딱딱해서 여기 콧대가 너무 딱딱해서 환자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제거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드 카틀리지라고 뭐냐면 자가누경골을 떼서 그거를 아주 입자를 곱게 다지는 거죠. 다져서 우리가 소세지 만들듯이 순대 만들듯이 우리가 근막 같은 걸 떼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밀어 넣어서 이렇게 조금 보형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거의 극한 마지막 수술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자기 몸 조직이기 때문에 염증이나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모양을 이제 콧대 높이나 콧대 라인이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만들기에 제가 경험해 본 환자들은 대부분 조금 거칠거칠하게 만져져서 울퉁불퉁하게 만져져서 높이가 조금 아쉬워서 좀 또렷하지 않고 퍼지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환자들만 봐서 그런지 콧대까지 자가누경골 하는 거를 저는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자가누경골로 콧대 실리콘 보형물처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기증늑보다 자가늑이 훨씬 비용이 비싸다. 대부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수술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원장님의 쓸기도 조금 더 필요하니까 조금 더 비싸지는 건 보통 병원 성형외과에서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만 엄청나게 높은 수술 실력으로 자가누경골 뗀다고 하는데 성형외과 의사라면 자가누경골 다 뗍니다. 자가늑은 흡수가 되지 않는다. 네,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코 연골도 높거든요. 정상적인 조직도 좀 흐물흐물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문제가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염증이나 뭐 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거의 흡수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가늑은 와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기증늑연골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기증늑연골도 여러 제품이 있거든요. 냉동돼서 와서 된 것도 있고요. 냉장된사에서 물에서 담궈서 오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냉동 상태로 수입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상온에서 약간 녹인 다음에 슬라이스 하는데, 슬라이스 하고 나서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와핑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어차피 와핑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와핑이 됐을 때 다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는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와핑을 걱정할 내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단하지 못한 자가늑도 있다. 예, 사람마다 전부 다 자가누경골도 틀리죠. 뼈도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뼈 약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자가누경골도 너무 튼튼해서 석회화가 돼가지고는 사용하기 힘든 자가누경골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약한 자가누경골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타이트한 자가누경골도 있는데, 대부분은 강도, 견고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연령대에 따라 좀 틀린 건가요? 아니면 연령하고도 조금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자가늑이 석회화가 됐다는 거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분명히 연골인데 뼈처럼 딱딱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뼈화된 거죠. 뼈화. 뼈면 칼로 나눠도 안 나눠지고 슬라이스를 할 수가 없죠. 뗄 수도 없고, 만약에 억지로 뗐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늘이 통과해야 꿰매고 뭐 이렇게 수술하는데 바늘이 통과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경우 석회화됐다 표현하는 거죠. 첫 수술도 자가늑 연골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첫 수술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하면 좋죠. 좋지만 조금 오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첫 수술 환자한테, 물론 코가 아주 없거나 거의 재건 수술에 가까운 첫 수술이 있거든요. 비중격 연골이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는 뭐 이런 거는 거의 미용 성형보다 재건 수술에 가까운 수술은 제가 자가누경골을 권하지만 그 외에는 자가누경골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가늑이 기증늑보다 좋다. 아니, 장단점이 있죠. 사실은 흉터만 걱정 없다면 자가누기 양도 많고 튼튼하고 하니까 좋죠. 하지만 흉터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아픈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기증늑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기증늑도 좋은 걸 쓰면요, 자가누경골하고 견고함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한 환자 중에서 기증늑으로 했는데 코끝이 다 떨어졌으면 저도 기증늑연골 안 쓰죠. 기증늑을 했어도 2년, 3년 해도 코끝 하나도 안 떨어지고 눌러보면 아주 견고하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물론 아주 간혹 가다가 조금 떨어지신 분들이 있긴 한데, 물론 그러면은 자가누경골로 해서 무조건 안 떨어지냐? 그러면 저한테는 다른 병원에서 자가누경골로 했으면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 근데 제 수술 받으러 와요. 그런 사람들은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웃고 말하고 이게 코를 계속 누르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서 몇백 년 흐르면은 바위에도 구멍이 뚫리듯이 웃고 말하고 표정 짓고 이게 계속 코를 누르는 힘이라서 코끝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덜 떨어뜨리려고, 튼튼하게 하려고 자가누경골을 쓰고, 기증누경골도 튼튼한 거 골라서 쓰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가누경골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1번 문제가 있는 환자들, 코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구축이나 코가 너무 짧거나 그 다음에 비중격골이 너무 많이 휘어듣는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 원하는 게 조금 높고 화려한 경우, 특히 코끝이 높고 화려한 경우를 원하시는 분들. 그 밖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있죠. 기증격골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찝찝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흉터 걱정 전혀 없다, 나는 절대 재수술하기 싫다, 뭐 이런 분들,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좀 높고 화려한 코를 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코. 본인도 알죠. 내 문제가 있으니까 난 어쩔 수 없이 늙은 걸 써야 되는 경우 다 알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죠. 환자들의 입장은 사실은 야 내가 코 수술하는데 갈비까지 떼? 여기까지 흉터가 남아? 하면 되게 큰 수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첫 수술부터 하는 거는 저는 많이 권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많이 높이기 원한다 하면은 원장님이 그러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